정말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투자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매수세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감을 했다. 매물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다. 대출은 더 조이면서 다시 하락이 온다. 끝났다. 진짜 이 봐라. 대득해 바운스 왔잖아. 꼬라박는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각 지방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물들, 각 지방의 또 현장의 공통점들이 제가 최근에 부동산 소장님도 전화를 해보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매수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나온 대로 좀 잠잠하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살아나서 매물이 많이 부족해진 지방 도시들이 많았다. 그리고 월세 있죠. 월세 계약 또한 이 부분도 상당히 특이했는데 계약도 많고 가격이 1년 전보다 월세 가격이 지방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매물 부족한 것은 전세보다 월세가 매물이 더 귀하고 더더더 없더라. 이거 정말 특히 지방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투자를 하신 분들, 월세를 줘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은 많이 감소하고 있죠. 이거는 1년, 2년 전이 아닌 벌써 4년,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통계 자료에서 또 뉴스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는 최근에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고요. 8%, 12% 주고 누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를 해서 전월세를 임대할 다주택자분들이 제 주변에도 아무도 없고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시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2년 뒤에 또 4년 뒤에 절대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이런 단기적인 관점이나 시각에서는 절대로 파악을 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내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총선 전에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된 매매 또는 전세 대출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이것은 혜택도 많고 특히 최근에 2023년도에 아기를 낳으신 분들도 내년에 이렇게 결혼해서 출산을 하실 예정이 있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런 이슈들은 공급이 부족하다. 앞으로 인허가가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인허가 물량도 급감을 했다. 이건 올해 내내 나왔던 이슈죠. 그러면 3, 4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핵심 입지에 있는 부동산들이 전세, 월세, 그런 매매 가격들까지도 영향을 주면 전세, 월세가 귀해지면서 나중에 매매 가격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원자재, 인건비 상승, 공사기간의 장기화, 지금 대구에서도 공사비 문제, 이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달라, 이런 시공업체에서는 조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갈등이 있는 단지들이 이미 발생을 했고 공사 지연되고 몇 군데가 있죠. 안전건설에 대한 강화, 최근에 또 이렇게 나와서 부동산에 있는 이런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장관분들이 나와가지고 안전규제 해라, 어떻게 된다, 사법 처리하겠다, 더더더 시공사를 쪼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규제도 엄청나게 강화되고 거시적으로는 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중반기부터는 미국의 금리가 안정화될 것이다.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갈 것이다.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감원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분이 각 이제 은행, 시중은행들의 은행 장님들을 불러서 금리 낮춰라. 횡재세니 뭐니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죠. 대다수 국민들은 말이야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기업들도 이 사업 대출 막히고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은행들 말이야 자기들끼리 사상 최대 실적이 냈다 신문에 뉴스에 도배가 되면 과연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 같은데 알아서 국민 감정이 악화되기 전에 정부에서 시급히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들이 억지로 두들겨 맞아서 횡재세 내기 싫으면 알아서 너희들이 대출 이자를 낮춰라. 이런 너희들에게 막 계속적으로 좋은 거 하지 말고 국민들 이런 부담도 같이 좀 덜어줘라. 이렇게 정부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요. 가격입니다. 가격. 최단 기간의 상승 또 최단 기간의 하락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었던 경우고 지금도 저는 절대 가격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빌라 임대 수요 또한 전멸입니다. 아파트로 빌라에 있던 분들도 아파트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넘어온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 힘들다고 1, 2년 전에 내 투자했던 또 내가 매수했던 그 나의 선택이죠. 현재 이 결과로만 가지고 나를 자책한다거나 나를 비난한다거나 나를 혐오한다거나 실망하지 말자. 투자는
하루 이틀하고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2021년도 가을부터 역전세에 났다고 제가 영상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전세 사기다, 뭐 빌라왕이다, 뭐 깡통 전세 이런 것 때문에 원룸 다가구 쪽에 건물 쪽에도 공실이 엄청나게 힘들다. 벌써 제가 만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말 바닥이다, 지하다, 뚫었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 중반기까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버티고 힘내고 좋은 벌을 해야 된다. 이미 털고 나갈 사람들은 저는 많이 털고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잠 못 들고 악몽에 시달리고, 이게 이제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주변 가족, 친구, 지인들 비난받고 안 좋은 부정적인 시선, 내 스스로 쪼그라들고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의 나의 선택 때문에 괴롭겠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버텨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요,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지막이 보이면, 저 끄트머리에 빛이 보이면, 탈출구가 보이면, 군대 이제 전역하신 분들 아시죠? 전역하는 그 날이 정해져 있기에 인간은, 사람은, 군인은 버틸 수 있다. 저 또한 흔들리고 매 순간 매일매일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긍정적인 생각, 또 가족도 있죠. 나를 바라보는 가족. 또 과거에 또 우리가 맨날 실패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 나갔었던 그 당시 스스로를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영광은 저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현금 가치 하락, 돈은 계속적으로 시중에 신용 팽창해서 돈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가치의 하락, 반대적으로 나의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내 자존감도 상승하는 날이 저는 머지 않았다라는 마지막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무조건적으로 뭐 정신 승리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으셨고 스스로 괴로워하시고 저 또한 밤에 잠 못 들고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이제는 거의 바닥이 오지 않았는가.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다시 예전 그런 영광스러운 그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저는 마지막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역할, 우리의 본분 열심히 하시고, 직장인분들 직장인에서, 저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제 매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투자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솔루션을 스스로에게 처방하시면서 조금만 더 버텨나가자. 모든 수치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힘을 내자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작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